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교수입니다. 2026년 재개발 전성시대 지금이 마지막 탑승 기회라는 주제로 오늘 또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계속 재개발, 요즘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할 것 없이 아주 핫 이슈죠. 정말 이제는 이런 것까지 나오나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서울 325개 역세권 전면 개발. 야, 원래 여러분들 그 더블 역세권이라 그래서 이렇게 핫한 개인 역세권 이외에 최소 더블 역세권 이상은 역세권 개발 시프트라 그래서 조금 더 사업성을 높여서 높은 고층 건물들 질 수 있게 해주겠다. 예전에는 그런 완화책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서울에 있는 325개면은 지금 330개라고 합니다. 전체가. 그러면 정말 외곽이라서 어쩔 수 없는 5개 지역 빼고 모든 곳을 역세권 전면 개발하도록 하겠다. 21만 호 공급 용적률을 1300% 완화하겠다. 예, 여러분 이러면은 막 50몇 층짜리 우리가 거의 63빌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높은 건물들이 역 근처에 이제 막 생겨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메세나폴리스라고 보셨을 겁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전 협의해가지고 예, 미리 준비해서 올리면은 이게 참 좋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회의를 좀 해야 된다고. 네. 여러분 화면으로 보이시죠? 지금 여기 합정역에 위치한 아주 높은 빌딩 같은 건물입니다. 이게 무슨 회사들이 들어있는 빌딩 같이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주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요런 사진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메세나폴리스 해서 밑에 맥도날드도 있고 국민은행 지하에 가면 홈플러스도 있고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안에 되게 멋있죠? 여기서 제가 예전에 박효신 씨가 나와가지고 공연하는 것도 봤어요. 얼마나 멋진 커뮤니티 공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약간 백화점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진짜 이 역세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몰려하는 그 바로 그 지역 위에다가 이렇게 고층 빌딩을 질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실래요? 네, 여기 뭐 각종 프랜차이즈 다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원래 더블 역세권이나 이런 데만 혜택을 준다고 했던 것을 자, 다시 이거 전체 페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자료 갖다가 오느라고 여기서 그냥 이거 누르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 페이지 전체 페이지요? 페이지. 여기 이거 누르시면은 여기 전체 화면 모드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자, 여러분 보셨죠? 예, 저기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저기가 원래 메세나폴리스가 들어오기 전에 저기가 몇 층짜리 건물들이 많았는지 아세요? 4층짜리, 뭐 거봐야 8층짜리. 그런 걸 전부 다 부시고 저렇게 높게 짓는 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역세권 개발 시프트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 합정역인데요. 메세나폴리스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이 편한 세상인가요? 또 그 옆에 이렇게 정말 높은 빌딩들이 점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서울시에서도 봤고요. 정부에서도 봤습니다. 아, 진짜 역세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역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곳이고 선호하는 곳이고 근데 그 주변을 이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합 쇼핑센터 플러스 아파트로 만든다 그러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선호하는 곳들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이제 시장에서 검증이 된 거죠. 이제는 더블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역주변은 이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어도 지금 서울의 빌라의 가치만으로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역 근처에 있기만 해도 반경 300m면 안정권일 것 같고요. 많게는 500m까지도 더 늘려줬단 말이에요. 완화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 시장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지금 서대문 홍제천 옆에 이렇게 멋지게 건물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아까 보셨던 메세나 폴리스보다도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멋있죠? 이제 역 주변에는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에 있는 빌라도 좋지만 조금 더 노력한다면 역세권 개발 시프트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빌라가 좋겠죠.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래도 적어도 지하철역으로부터 500m 안쪽에는 있어야 되고 가장 안전한 것은 300m 안쪽에 있는 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면 좋겠다. 자, 직주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장, 주거 이 이야기 위주로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하고 일자리가 맞물려 있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락도 있어야 됩니다. 즐거울 락이죠. 우리가 이렇게 취락할 수 있는 우리가 즐기고 먹고 뜯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들도 근처에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역세권 개발 시프트의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판교 아시죠? 그 직주락이 명확하죠. 이 직장도 좀 고임금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고 주택도 옆에 약간 신도시 아파트급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도 많고 또 락 옆에 백화점도 있고 노는 데도 있고 또 서현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너지를 통해서 판교가 금방 비싼 지역으로 탄생하자마자 바뀌지 않았습니까? 강남과 분당 사이에 있는 그 판교, 직주락을 다 갖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서울, 판교보단 또 서울이죠. 판교는 판교에만 일자리가 있지만 서울은 좌우 사통팔달로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 근처로 이런 직주락을 할 수 있는 곳들을 활용해서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환승역 500m 이내 용적률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고 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파트가 350%이래요, 용적률이. 기부 체납으로 이제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은 100%더 줄까요? 150%더 줄까요? 이런 식인데요. 1300%를 허용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간 신규 35곳을 업무, 상업, 주거문화, 복합 거점으로 조성. 이거는 이제 핫한 역세권들, 더블 역세권 이상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공공기여 완화하도록 하겠다. 50%에서 30%.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500m 이내에는 이렇게 복합으로 짓게 해줄게. 그리고 1300%까지 줄 테니까 너네도 그만큼 혜택 받았지? 그러니까 기부도 좀 많이 해. 그거를 50%는 기부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50%가 아니라 30%만 기부하게 할게. 너네도 혜택 받고 우리한테도 좀 줘.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를 그냥 임대 아파트로만, 옛날에는 임대 아파트 위주로 공급했는데 이제는 임대 아파트로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 문화센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실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다양한 문화체육센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좋아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쁘지 않죠?
때로는 이제 학교를 넣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가 벌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만큼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스톱이 되지 않도록 건축비도 많이 올랐으니까 추가 분담금이 더 늘지 않게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좀 더 주자. 원래 50% 받는 거였는데 30%만 받을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아유, 지금 제발 서울은 좀 아파트 좀 지세요 하는 완화책들이라는 거죠. 그죠? 자, 네 번째 볼까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127곳 12만 호에서 366곳. 와, 대박이죠? 21만 2천호로 확대 공급하겠대요.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제 생각에는 한 또 10년 걸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건 다행 아니겠습니까?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뭐야? 갑자기 21만 호가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 부동산 이제 잡히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걸 한다 해도 한 10년 걸리긴 할 거예요. 중요한 건 10년이 걸리는 그 과정 가운데 빌라로 있지만 그 빌라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른다는 사실. 이게 팩트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들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은 35m 이상 간선도로변 신규 복합 공간 개발을 5년간 60곳 뭐 이렇게 하겠다.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항상 지자체에서 모든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청담동에 갤러리 백화점 앞에 지하철역 그때 제가 거기서 PT샵 운영할 때 거기가 공사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완공이 됐죠.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 완공인가 그랬을걸요? 예, 근데 2009년도에 완공됐나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6년인가 7년인가 지나서 완공됐어요. 원래 이게 뭐 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민과 관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이거를 이제 잘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 눈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기까지는 저는 10년 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해가 거듭될수록 한남 뉴타운 기억하시죠? 용산 기억하시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야, 큰일 났네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요 정도만 할까? 이건 2부로 해버릴까? 어떻게 생각해? 네. 여기까지만 1부로 자르고 네. 나머지는 2부로 할까? 아니야? 아니요, 여기서는 이거 뒤에 것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올렸던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도 23분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두 개로 잘라서 올려도 아니야, 일단 할게. 너 이제 보고 알아서 판단해줘. 그럼 여기 제가 여기까지 한번 보고 자르는 게 맞을 것 같으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북 전성시대 2.0 주요 사업 해가지고요. 총 12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교통은 8개, 산업 일자리는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도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요, 이 국토종합계획이 지금 몇 차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예전 역사부터 지금까지 그거대로 지켜왔을까요? 아니면은 50%밖에 못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은 거의 다 지켰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믿기지 않겠지만 거의 다 국토종합계획대로 지켜서 이 나라가 도시 건설이 되고 교통이 생기고 교량이 생기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국토종합계획을 가지고 지자체로 가다 보면은 그 사업이 좀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있지, 그거를 완전히 지자체에서 없앤다던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되긴 될 거구나 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색깔별로 나오죠. 우이 신설 연장선, 강북 횡단선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예, 그리고 주요 개발 거점까지도 나오고 있죠. 뭐 1번은 서울 아레나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 뭐 이런 거 나오고요. SDBC 나오고요. 예, 3표 레미콘 부지 4번 나오죠. 4번 어디 갔어요? 여기. 예, 여기 위치 너무 좋죠. 이게 누구 거예요? 예, 요즘에 아주 또 다시 한번 날리고 있는 우리 탁재훈 씨, 탁재훈 연예인분의 아버님이시죠. 예, 아버님이 거였는데, 예, 요거를 이제, 나라가 이제 갖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멋지게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여러분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북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외로운 도시죠. 남들 다 올라도 이 양극화를 항상 경험했었던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굉장히 강남 4구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좋은 지역들은 조금씩 다 올랐었는데 이 강북 쪽에 있는 지역들은 재미를 못 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개발 계획이 이렇게 막 이 정도 활발하게 있지도 않았었어요. 네, 너무 슬프지만 그러나 요번 개발 계획에는 강북 쪽이 빠지지 않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정도는 저는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가 최고는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최고인 지역들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몇 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1억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몰려있는 강북 지역. 미래 개발 계획이 없다면 추천하지 않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이러한 지역들도 결국에는 아파트가 지금은 10몇 억이 됐고요.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 20몇 억이 안 되리란 법이 없고 거기에 따른 어떤 주변 인프라, 직주, 락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락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강북 쪽이 굉장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락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는 더 월등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마음으로 기존의 방식 말고 폭넓은 마음으로 강북을 좀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조언의 말씀 드립니다. 교통망의 혁신, 산업 거점 조성, 다시 강북 전성시대 입정령 가동한다고 합니다. 교통대혁신, 지상공간을 확보하겠다.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 그리고 강북권역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 맞아요. 이게 내부순환도로하고 이 간선도로 이런 것 때문에 그 고가도로 때문에 기둥이 막 내려와가지고 밑에는 제대로 막 다니지도 못하고 되게 어둡고 그래서 그 그림자 때문에 집들도 되게 이렇게 눅눅해 보이고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계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전에 마지막 청계천 우리 서울시에서 한번 밟을 수 있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다 밟아 보셨나요? 네, 그거 나중에 싹 무너뜨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청계천 모습 얼마나 원래 옛날에 그 을지로부터 해가지고 청계천로 따라서 고가도로가 막 있어가지고 밑으로 걸어다니면 얼마나 답답하고 막 어눌하고 눅눅하고 그랬습니까? 그죠? 건물도 낮아가지고 막 그죠? 근데 지금 간판도 건물도 다 바꾸고 개천이 오르고 사람들 많이 다니고 하니까 햇볕 잘 들어오고 얼마나 음지에서 양지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강북이요. 요렇게 바꾸고 나잖아요. 굉장히 멋지게 바뀔 겁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혁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자, 파격적 규제 완화. 고밀 복합개발, 핵심 역세권 용적률 최대 1300% 상향, 간선도로변 공공기여율을 30%로 하향, 민간개발 적극 유도하겠다. 예,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권역별 일자리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 동부권에는 서울 아레나, 바이오 첨단, R&D, 서부권에는 DMC,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첨단 거점. 예. 요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부에 수색 쪽에 있는 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저도 그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주변에 논밭이었는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전부 다 아파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서울 DMC 자리, 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옛날에 몇 년 동안 그 지하에도 공실이 어마무시했었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채워지고 주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사실 이런 계획들대로 이렇게 저렇게 진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방이라면은 추진하다가
이게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주저앉는 곳들이 많지만 서울입니다. 서울은요, 계획한 대로 밀어붙이죠. 예, 여러분 반드시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도심 핵심 부지 광운대역, 서울역 북부, 동서울터미널 대규모 복합 현대화하도록 하겠다. 아,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그 동서울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보면 그 대형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마트. 와, 진짜 너무하죠? 예. 진짜 이렇게 조금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기부 체납도 받고 뭔가 해가지고 변화를 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재원 마련, 민간개발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강북 전성시대 기금 신설로 인프라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에 인기 있는 곳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그전보다는 그래도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더라도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와 야가 한 목소리로 공급에 대한 숙제를 다 고민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래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들을 기대하면서 충분히 지금 빌라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요 서부권 개발 처음 나왔을 때 발표했을 때에도 이거와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강서구 끝에 뭐죠? 김포예요. 그죠? 자, 김포에는요 황금노선이라 그래서 9호선 지하철이 청담동까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이네. 김포 부동산 괜찮겠네. 김포 부동산은 올랐나요? 오르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오른 데 비하면은 너무 미비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문정부 때 전국이 다 올랐는데 김포는 안 올랐어요. 마지막에 올랐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직주, 락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지역이면 좋았었을 텐데 김포에는요, 주밖에 없습니다. 직과 락이 없어요. 직과 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처참한 황금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김포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그냥 우리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현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이런 지역에 그래도 강서구보다는 목동, 그래도 목동보다는 또 이 영등포 쪽,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도 또 괜찮은 지역, 2순위 지역, 3순위 지역이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이 서부권에 대한 개발도 이렇게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발맞춰서 언제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대로 추진이 되어 왔으니까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좋은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서남부권 이제 관련해서 30년까지 신통 모아 73,000호 신속 착공하겠다고 개수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해 주셨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가양 등촌, 가양 택지지구, 여기 보면은 한강변인데 말도 안 되게 그 아파트가 그냥 벽을 한강뷰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그 임대 아파트 같은 걸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데들도 멋지게 변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아 또 진행되는 곳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항 고도 제한이 서남권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서남권 주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공항 고도 제한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만에 보면은요, 그 101이라는 건물이 있죠. 그게 101층짜리인가요? 공항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현대기술력으로는 비행기가 오고 가는데 높은 건물이 아무 지장이 되지는 않는데요. 예. 근데 이 대한민국은 특수한 상황이 있죠. 북한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 김포공항이잖아요. 그 김포공항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전시에 미국이나 이런 이제 그 우호국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때 빨리 들어오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 김포공항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전시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활을 거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김포에서는 당연히 강서구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방공호 협조구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노리기에는 너무 꿈을 꾸시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는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높게 못 짓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들이 층수가 낮은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가망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서구 쪽, 그쪽을 조금 투자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조금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쪽으로 더 들어오신다 그러면 너무나도 추천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이나 김포시 입장에서는 뭐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불변의 법칙. 같은 길과 일자리 투자의 제1원칙은요. 뻗어나가는 길과 새롭게 연결되는 일자리를 따라가라. 아까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제가 그거는 얘기는 자세하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도면에 다 나와 있는 거 보셨죠? 그 길 따라서 기왕이면 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시야의 확장. 이미 가격이 치솟은 강남 핵심지 대신 철도 지하화와 신규 노선이 뚫리는 저평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 그리고 주목할 틈새 타깃은요. 신안산선, 강북 횡단선 등 교통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흙 속의 진주. 예를 들어 신도림이나 대리삼동 일대 이런 데들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한 가지 진짜 꿀팁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강남 3구가 될 수도 있고 자양동이 될 수도 있고 또 군자가 될 수도 있고 마포가 될 수도 있고 뭐 영등포가 될 수도 있고 용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또 경매로 도전하신다 그러면 저렴하게 또 살 수 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꼭 이런 외곽 지역에 뭘 보석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리고요, 이 외곽 지역 추천하는 오늘 이런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도 기왕이면 일반 거래보다는 또 경매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서울의 재개발 빌라에 관심을 놓지 말고, 예, 여러분, 몇 년 전하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라도 빌라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 저는 별로 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투자자들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 재개발 물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아주 좋은 물건들 많이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